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산과 염기의 성질을 알아봤어요. 산인지 염기인지 판단하는 건 우리가 지시약을 이용해서 했었죠. BTB,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리트머스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산이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이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다 라고까지 배우신 겁니다. 우리는 산과 염기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 볼 겁니다.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습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면 H가 2개, O가 하나, H2O, 이게 뭐였죠? 물이죠.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다 사라지고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성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중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항상 몇 대 몇의 개수비? 한 개 반응해서 한 개 물을 만드니까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을 배울 겁니다. 염산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NaOH 수용액은 OH- 염기니까 OH- 이온을 내놓고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그리고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하면 만들어지는 물질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물을 만들고 나서도 여기 이온들이 남아있죠. 수용액 안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겠지만 우리는 둘을 합쳐서 NaCl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반응물까지 써보면 NaOH가 HCl과 반응하여 물과 염화나트륨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염기, 산이 반응하여 물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합니다.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염이 되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된다. 소금염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는 무슨 수용액이에요? 염산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 액성은 산성입니다. 그죠?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화 반응이란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산 용액에 어떤 용액을 넣어줘야 될까요? 똑같은 산 용액을 넣는 게 아니라 염기성 용액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누구와 누구가 반응하게 되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뭘 만들어요? 물을 만듭니다. 물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소이온과 반응할 수산화이온이 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온들은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리고 새로 넣어준 Na 플러스까지 혼합용액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혼합용액의 액성은 산성인가요? 염기성인가요? 마찬가지 산성이죠. 왜죠? 수소이온이 한 개 남아있으니까요. 수산화이온은 없죠. 그러면 아직도 중화반응을 통해 중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염기성 용액을 한 번 더 넣어주어야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넣어줍니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도 누구랑 누구랑 반응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기존에 있었던 물에 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더 반응할 이온이 없으니 Na 플러스 남아있고 Cl 마이너스 남아있겠죠. 이렇게 되면 혼합용액의 액성은 드디어 중성이 됩니다. 왜죠?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원래 중화반응은 멈춰야 하나 우리가 궁금하니까 한 번 더 넣어봅시다. 수산화나트륨을 더 넣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반응할 수소이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냥 넣어주는 이온은 그대로 넣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물 분자 2개, Cl-2개, Na 플러스 2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기에 새로 넣어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까지 혼합용액에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 혼합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죠. 왜죠? 수산화이온이 보이시죠? 수산화이온이 한 개, 수소이온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성이었다가 중성이 되었다가 염기성이 되는데 이 중성이 된 이 지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개수의 변화 확인하셨고 수산화이온의 개수의 변화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아주 다양한 이온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온들의 개수 변화도 확인해 봅시다. 뭐가 있죠? Cl-의 개수는 여기서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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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되죠? 얘는 왜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이온의 개수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Na 플러스는 어떤가 볼까요? Na 플러스는 없어요. 1개 있어요.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얘는 왜 계속 늘어나죠? 반응하지 않고 용액을 계속 첨가했으니까 그 첨가한 만큼 이온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넣어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양, 이온수 1개, 2개, 3개 달라. 뭐부터 해볼까요? 수소이온부터 해볼까요? 수소이온은 2개였다가 1개였다가 0개였다가 0개인 거죠. 수소이온의 수의 변화입니다.
H 플러스.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 없다가 하나 생기는 거죠? 없다가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Cl-의 개수는 계속 2개로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Na 플러스의 개수는 1개,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Na 플러스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온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본 거죠. 이번에는 그래프만 보고 반응하지 않는 이온을 찾을 수 있나요? 반응하지 않는 이온은 어떻게 찾죠? 계속 일정하거나 얘는 계속 증가하는 이온을 찾으면 얘네 둘은 반응을 참여하지 않는 이온 2개를 여러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은 중화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성인 용액은 가나다라 중에 어떤 용액입니까? 다죠. 왜죠?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습니다. 여기가 중성인 지점이고 우리가 이 지점을 중화가 완료된 지점, 중화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의 액성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수산화이온은 없는데 수소이온이 남아있는 거죠? 얘는 없는데 그래서 얘는 산성인 거죠. 산성이었다가 중성이었다가 이제는 여기 수산화이온이 생기니까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도 여러분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물 분자의 개수를 안 세봤어요. 물은 어느 용액에나 다 존재합니다. 이미 수용액 상태라서. 근데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이 있어요.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 분자수. 얘는 없고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2개 존재하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없고. 이것도 그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넣어준 NaOH 수용액의 양 그리고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 분자수는 0개였다가 1개였다가 2개였다가 1점이 지는 거죠. 그리고 일정이 지기 시작하기 직전에 이 다가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된다. 여러분은 중화점과 관련된 2개의 그래프를 확인하신 겁니다. 일정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엔 여러분은 실험을 하실 거예요. 뭘 찾는 실험을 할 거냐면 이 중화점을 찾는 실험을 할 거예요. 우리는 중화점을 지금 어떻게 찾았죠? 이온수로 찾았어요. 또는 물 분자수로 찾았죠. 그러나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온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 생성된 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화점을 어떻게 찾죠? 실험상으로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상으로 중화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죠. 지시약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지시약을 배웠잖아요.
산성이었다가 중성이었다가 염기성으로 변하니까 지시약은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중성일 때 색깔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시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액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실 겁니다. 온도 변화? 어떤 변화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중화 반응이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열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수록 열도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열도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어떤 지점을 찾아야 될까요?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산과 염기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뭐에 따라 중화반응 후 혼합용액의 액성이 달라지는 걸까요? 수용액에 존재하는 종류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면 산성,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면 산성,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으면 염기. 수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 같으면 중성, 수산화이온이 많으면 염기성.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혼자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도 많은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소이온의 수의 변화, 수산화이온의 수의 변화,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두 이온의 변화까지. 그래서 뒷면으로 넘어가시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중화되는 지점을 뭐라고 한다? 중화점이라고 한다.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시약의 색변화와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한다. 중화열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물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열입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가장 많은 물이 만들어지므로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정량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첨가할 때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염산 수용액에 NaOH를 넣은 거였어요. 그죠? NaOH 수용액을 첨가해 준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염산을 첨가해 준 거죠. 그래프 반드시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염기성 용액인데 염산을 넣어주면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하나 만듭니다. 여전히 염기성입니다. 왜죠?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넣어주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또 다른 물을 만듭니다. 드디어 중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열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제가 BTB 용액을 혼합 용액에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BTB 용액의 색깔 변화,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이 되면 여기가 중화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풀어보면 가와 나의 액성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같습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죠. 나에서 페놀프탈렌 용액을 넣으면 붉게 변합니까? 맞죠. 왜? 염기성이니까요. 가나다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나가 아니라 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에 염산을 더 넣어주어도 반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수산화이온이 없으니까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야 되는데 수산화이온이 없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다음 실험 시간에 수행평가로 만나봅시다. 감사합니다.